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최근에 다시 SOXL 집중 투자로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색상과 세팅값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다들 저와 비슷하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 20 그리고 42평선을 가장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그 다음 보조지표 세팅은 스토캐스틱이고요. 키움에서는 아마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보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은 MACD 맥드이며 기본 세팅값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명 3중 시스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타임프레임 연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타임프레임 연계는 사실 4배수로 보는 게 정석이긴 한데 개인 투자 스타일대로 혹은 본인이 이렇게 세팅해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는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주식의 완벽한 기법 따윈 없습니다. 본인이 이런 방식으로 세팅해서 혹은 이런 보조 지표를 써서 매수와 매도를 하니까 수익이 꾸준히 나더라 하는 걸 빨리 알아가는 싸움일 뿐이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비중에 대한 멘탈 관리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일단 매수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봉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일단 데드크로스라도 나와서 아래로 내려올 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게 최소한 고점에서 안 물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소파동이 고점에서 아주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화면에 노란색 동그라미처럼 반 정도 내려올 수도 혹은 바닥권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타임프레임 연계 방식의 핵심은 일봉의 소파동이 언제쯤 위로 돌릴 거냐를 알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비중을 조금은 세게 넣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깐요. 일봉은 본래 프리장 애프터장을 제외하면 8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리장과 본장 애프터장까지 포함시켜버리면 하루에 16시간이라는 아주 긴 미국 시장의 매매 시간이 나오죠. 그걸 8로 나누면 2가 되고, 이걸 2시간 차트로 설정해서 2시간 차트의 녹색 파동이 일봉의 소파동의 미래를 암시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2시간의 녹색 파동이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를 데이터화하거나 조건식을 알아내면 좀 더 매매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녹색 파동의 데크가 나오는 조건이 뭐냐? 캔들이 22평을 이탈하면서 붙어입니다. 그러면 일단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최소한 포모를 이겨내고 매수할 수 있는 본인만의 기준을 잡아볼 수 있어요. 일봉에서 소파동이 아무리 고점에서 계속 논다고 하더라도 5일 이상은 안 올라가니깐 언젠간 내려와. 그게 짧게 내려올지 길게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짧게 내려온다면 확장 2시간 차트에서 20에서 42평선 부근에서 다시 위로 쏴버리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비중을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냥 완벽하게 일봉의 소파동이 반 가까이 내려오는 경우 2시간 차트에서는 20과 42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를 더 집중적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거죠. 물론 2시간 차트 기준으로 20에서 42평선 사이에 캔들이 떨어지면 일봉에서 소파동이 아래로 살짝 내려오겠죠. 이때 불타기에도 좋긴 한데 비중을 많이 들어가기엔 쫄린다는 거죠. 여기서 까딱 잘못해서 고점을 못 높이고 떨어지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내가 롱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할지 계속 고민을 합니다. 일봉으로 보자니 감이 안 잡히니깐 2시간 차트에서 캔들이 20에서 42평선 터치 후 재반등을 했다가 만약 그때 저점을 이탈해버린다면 그때 롱을 분할 매도하고 나서 다시 또 분할 매수 시나리오를 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좌측은 엔비디아 확장 2시간 차트이고 우측은 메타 확장 2시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는 아직 아래로 내려갈지 위로 쏠지 확률은 반반이겠죠. 애매할 때는 그냥 조금 사놓고 더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해야지. 위로 쏴버리면 비중은 적지만 수익 져서 감사하지 하면 되는 거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캔들이 떨어지면서 20, 42평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일단 매수를 받아보는 게 맞긴 한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조건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20, 42평선의 데크를 바란 걸 수도 있습니다. 일봉에서 20, 42평선의 데크가 나올 만한 상황까지 기다리기엔 너무나 긴 시간을 허비할지도 모르니깐 2시간 차트에서 이런 경우를 기다리는 겁니다. 20과 42평선의 데크가 나오면 최소한 저점을 높이는 중파동이나 대파동 쌍바닥 이상이 나와줘야 22평선이 42평선을 위로 올라타는 골드크로스 상황이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이평선이 완전히 정배열일 때는 캔들이 80에서 120 이평선까지 도달하면 물리더라도 매수를 일단은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SOXL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 최근의 흐름을 참고로 급락할 때 보시면 하루 만에 엄청난 급락이 나오면서 2시간 차트에서는 20과 40 이평선의 데크가 나왔습니다. 이평선이 정배열이었기 때문에 일단 물려도 매수를 받아야 하겠죠. 그 다음이 저점을 높이는 중파동이 대파동 혹은 녹색 파동에서의 흐름이 보이면 그때 추매를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파동 패턴이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보는 이유는 저점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2시간 차트에서 캔들이 80에서 120 이평선 사이까지 하락합니다. 이평선이 정배열이었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일단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봉의 소파동이 당연히 내려오겠죠. 근데 2시간 차트에서는 저점을 높이는 중파동 대파동이 생기지 않고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일명 쓰리바닥까지 만들면서 저점을 계속 이탈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일봉에서는 소파동이 바닥권까지 내리면서 42평선까지도 밀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일봉에서의 캔들이 20에서 42평선까지 내렸다면 그 다음 타임프레임, 제 스타일대로 본다면 8일봉이 맞겠으나 대충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주봉으로 보면 캔들이 12평선을 터치했을 거고 근데 일봉에서 반등이 실패하면서 80에서 122평선까지 밀렸더라면 주봉에서도 20에서 42평선까지도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게 타임프레임 연계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반도체 SOXX ETF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 2시간 차트에서 고점을 완벽히 높이지 못하고 최근 저점을 이탈한다면 80에서 120 이평선까지의 하락을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평선이 완전 정배열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후에 반등에 성공할지는 대파동이나 중파동 저점을 높이는 바닥들이 보이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아직 주봉의 소파동은 데크가 안 나온 상태다. 그렇다는 건 일봉에서의 캔들이 20에서 42평선 아래로 안 내려왔다는 증거고 이번 주에 만약 일봉에서 캔들이 22평선을 이탈한다면 주봉의 소파동이 아래로 꺾이면서 최소한 5이평선은 터치할 것이다. 그럼 일봉에서 캔들이 20에서 42평선 사이로 내려온 후 반등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80에서 122평선 만나러 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일봉 또한 이평선이 풀정배열이니까 물리더라도 80에서 120 사이까지 떨어지는 하락에는 매수를 받아보는 게 좋다. 아무튼 결론은 짧게 SOXL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중이다. 더 안 떨어지고 위로 쏠지 모르니까 비중은 당연히 남겨둔 상태이다입니다. 수요일 아침 AMD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